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손실보상 계산 왜 나는 못 받았는지 그 원인을 좀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한 대표님께서 나는 왜 손실이 났는데도 못 받았냐,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대표님 저에게 너무 힘들어 하셔서 메일로 여러분의 그 대표님의 그 손실보상 센터에서 줬던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럼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보면서 어떻게 정부가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돼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담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에 답답하신 분들, 왜 못 받았는지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열을 내갖고 다시 찍습니다, 영상. 전 영상이 너무 제가 열불을 내서 좀 마음 가라앉히고 다시 좀 찍게 됐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이번 손실보상금이 좀 답답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분께서는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 나셨습니다. 언제? 19년도에. 그리고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8%고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귀사업장의 코로나19 전후 매출액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7월달에 19년도입니다. 19년도 매출액 7월달에 4,133만원에 21년도 매출액은 코로나 때문에 1,151만원 엄청나게 감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월 매출 감소액이 2,900만원 마이너스가 난 거고요. 일평균으로 따져보려면 하루에 96만원씩 감소가 되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못 받으셨어요. 황당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손실보상금은요, 이번에 일회성이 아닙니다. 손실보상 법이 통과가 됐죠.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뭐야?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면 정부는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뭐가 돼요?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났을 경우 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손실보상금인 겁니다. 만약에 4분기에도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돼서 또 집합금지 당하고 영업제한 받으시면 4분기 손실보상금도요, 법에 의해서 정부가 줘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4분기 것도 받고 내년 1분기 것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받으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하루당 96만원, 8월달에는 130만원, 10월달에는 47만원씩 마이너스가 났는데 못 받으셨어요.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자, 정부의 산식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기 보정률로 되어 있는데요. 일평균 손실액 이쪽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일평균 손실액을 어떻게 구했는지 볼게요. 정부가. 자, 19년도 대비 뭐래요? 19년도 대비 21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친절하게 정부는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손실보상제 신청하면 요거 받죠. 이렇게 받죠. 친절하게 이렇게 이거를 다 써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분 거를 계산했어요. 자,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19년도 4,100만원이었죠. 21년도 7월달에 1,1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 감소액이 2,900만원 나왔죠. 7월달에 감소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보세요. 19년도 7월, 21년도 7월 차감하고 거기서 일평균 31일이죠. 7월 달에는 31일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31 해서 96만 1,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준 거예요. 96만 1,900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8월 달도 마찬가지죠. 8월 매출액에서
19년도에서 21년도 빼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월 매출 감소액이 4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나누기 몇이요? 31일. 왜? 8월 달도 31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딱 그냥 계산 상식에 이렇게 한 겁니다. 나누기 31, 130만 원. 그죠? 그래서 요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9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빼고요. 여기에서 나누기 이제 9월 달은 30일. 왜냐면 9월은 30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47만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야. 정부가. 뭐를 곱하래요? 19년도 영업이익률 더하기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더하기 19년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학이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일평균 감소액 너 감소된 거 그대로 주지 않아. 너 19년도 얼마나 영업했는지 그거 비교해서 줄 거야. 거기에 비례해서 줄 거야. 이거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정부가 준 자료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19년도에 마이너스 32%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중 8%고 임차료 비중 0%야 라고 이제 정부가 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2%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2% 19년도 나왔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마 19년도에 이분께서는 창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19년도에 이제 사업이 잘 안 됐던 거라 봐요. 매출액은 커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면 굉장히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매출액에서요, 매출 원가를 빼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서 판매 관리비를 마이너스 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이게 바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 나왔던 케이스를 보면은 그해 년도의 비용이, 우리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매출 원가라든지 아니면 판매 관리비가 매출액이 한 요 정도 나왔는데 32% 정도 나올 좀 엄청나게 비용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9년도에 창업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예. 아무튼 간에 많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는 그해의 적자가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 8%를 이제 더해주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어느 정도 됐는지, 임차료도 이제는 더해주게 됩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정부가 준 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이익률 3%.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랑 다 더하겠죠? 어떻게 되세요? 마이너스 24%가 나오죠.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일평균 매출 감소액 96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이거를 곱해요. 만약에 이게 음수면, 그러니까 양수면 땡큐예요. 금액에 곱하기 양수면 땡큐죠. 거기에 비례해서 주니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2%가 아니라 영업이익률 제로인 거예요. 제로.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그냥 또이또이, 예, 벌지는 않았던 거죠. 일단은 벌진 그냥 번 만큼 써온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인건비 비중이 8%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7월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8월 달에는 25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마이너스 32%가 나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8%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니까. 그러면 돌려받는 게 없는 거죠. 빵원입니다. 빵원. 이것도 못 돌려받아요. 만약에 이분께서 영업이익률 7%만 됐으면 그럼 1%가 되겠죠? 곱하기 1.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 정도 돌려받는 겁니다.
방역일수 곱하기 보정률 80%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간이가세 간편장부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약간 단순경비율로 아마 곱하기를 하셨다 그러면 거의 몇십만원? 정말 한 요정도? 진짜 한 요정도? 예. 요정도 아마 돌려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못 받은 분도 계실 거고. 예.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매출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간이가세이시고 단순경비율로 아마 비용 처리가 됐었던 분들은 아마 거의 못 받지 않았을까, 몇십만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해요. 영업이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산식에 의하면 이 영업이익률이 과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났을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또 생각 이상으로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19년도에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아마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컸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왜 좀 열을 내는 이유가 너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예. 이 의미는요, 결국에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21년도에 매출액이 감소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이 원래부터 사업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너무 비인간적으로 저는 산식이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손실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당신 사업장은 손실이 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왜? 19년도 영업이익률이 너무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업 원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났다는 건 뭐예요? 원래 손실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당신이 원래 손실 난 사업장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기계적이었다. 그래서 아쉽다, 안타깝다. 그래서 딱 계산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쪽이었거든요, 사실. 이걸 왜 곱할까? 그래서 너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받은 케이스가 굉장히 이번에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시면 일평균 96만원씩, 하루에 96만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게 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속상합니다. 솔직히 이거 보면은요, 이분,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면 그냥 제가 좀 위로를 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안타깝다. 적어도 저만큼은 여러분, 우리 대표님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 마음, 저라도 정말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 보면 없어요. 분기 피해액이 제로입니다. 이분 결국에는 받았던 게 산출된 월별 피해액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마이너스, 이게 짝대기는 그냥 0이란 뜻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를 위해서 좀 제안을 좀 드리자 그러면, 일단은 소상공인 쪽에서는요, 소상공인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요, 만약에 혹시나 다음 손실보상 계산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게 보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보정률 어차피 80% 줬으니까 다른 보정값으로 좀 대체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신 분들은 계속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합쳐서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좀
요거를 좀 어떻게 강력하게 좀 표현을 해서 요쪽 부분을 조금 다른 가중치로 좀 바꿔준다든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19년도 요쪽이 중요해요. 요쪽에 만약에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 신청 들어간다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라든지 임차료 비중 이런 것들을 조금 늘려줘서 이거를 상쇄시키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19년도 자료다 보니까 이거를 2020년도 자료면은 사실 수정신고 해도 되는데 19년도도 수정신고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인건비 비중과 임차료 비중 이거 근데 이분이 임차료 비중을 전혀 없네? 임차료 비중이 아예 0%네요. 이거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왜 임차료 비중이 제로가 나왔지? 이분 업종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상 제가 가려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히 임차료가 들어가신 분일 텐데 요거 한번 알아보시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최대한 영업이익률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마이너스 32%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영상이 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마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계산을 했구나. 중요한 게 요쪽이구나. 요쪽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뭘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답답해 하셔서 제가 이거를 정부가 이런 걸 줬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돼서 우리 대표님 보면서 같이 좀 풀어드렸고요. 계속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것들 같이 풀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제가 그 보험금, 숨은 보험금 찾기 그걸 영상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아마 제 영상을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가 보다 라고 이게 치부하셨나봐요.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보면은 교수님 때문에 자기는 9만원 찾았고 친구한테 소개시켜줘서 그분은 61만원 찾았다고 숨은 보험금 고맙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저도 이제 댓글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꼭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나 못 찾은 보험금 있으면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1분이면 되거든요. 그게 13조가 남았대요 아직. 여러분 돈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또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숨은 보상금도 숨은 보험금도 보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셔서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가?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는요,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마이너스 나는 거를 상쇄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테크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버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쓰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거를 없애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숨은 보험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돈 안 받는 거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되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숨은 보험금 있으시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또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혜택 받으시는 분만 보니까 이게 정보가 빠르신 분들만 사실 계속적으로 받아가시는 케이스가 워낙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잘 가져가고 정보가 좀 느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장년층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시니까 사실 이제 받아낼 것도 못 받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1년도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녹록지가 않아서 자주는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면 이분처럼 제가 항상 여러분 편에서 또한 있는 그대로, 뭐 편이 아니라 그냥 팩트 그대로
팩트 그대로 이제는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지막 우리 여정 패밀리 인사하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께 더 좋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목소리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복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복에 제가 복을 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더욱더 큰 복 누리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고요. 제가 있는 복 또한 여러 사람의 복을 또 이렇게 몰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행복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행복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요, 장사 더 잘 되실 겁니다. 대박 나십시오. 여러분 지금 돈이 막 여러분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